갤럭시 S 탭 6입니다. 파우치에 담아서 줬는데 이거 나쁘지 않네요. 안에를 열어보면 이렇게 9V짜리의 고속 충전기도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여는데 이게 좀 너무 뻑뻑해가지고 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되는 게 필기를 방해할 것 같아가지고 이 뒷부분이 좀 걱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열면 이렇게 스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열어보면 베젤도 얇고 전반적으로는 되게 잘 빠졌어요. 아이패드 프로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 제품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1대1로 비교하는 게 좀 무리인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덱스 모드를 이용해서 문서 작업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덱스 모드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문서 작업이나 공부 용도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컴퓨터를 보는 것처럼 여러 창을 띄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대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워드 앱에서 각주 단축키를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요. iOS는 각주 쇼컷이 없어요. 각주 외에도 단축키 대부분을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문서 초고 작성하기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페이지스나 베어 같은 앱들도 워드보다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 쓰시던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는 제가 실제로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왼쪽은 갤럭시 S 탭 6이고 오른쪽은 아이패드입니다. 답안지를 쓰면서 느낀 거였지만 갤럭시 S 탭 6의 필기감이 정말로 좋다는 걸 느꼈어요. 보다 쫀득한 느낌이 들었고 미끌거리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근데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화면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갤럭시 탭 시리즈가 언제나 작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에는 아이패드 프로처럼 좀 크기를 나눠서 출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는 멀티태스킹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알아봤습니다. 텍스트와 필기 앱을 펴두고 법전 앱을 열어서 법전 속에 있는 조문을 찾아 텍스트 안으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스플릿 뷰와 슬라이드 오버 기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다시 왼쪽에 있는 교과서에다가 붙여넣는 것도 무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요. 갤럭시 탭 S6에서는 먼저 덱스 모드로 멀티태스킹 모드를 진입해보고 태블릿 모드로도 다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갤럭시 탭 S6에서는 공통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뭔가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텍스트도 그렇고 필기앱도 그렇고 복사 붙여넣기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원활히 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모드도 마찬가지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태블릿 모드는 뭔가 좀 더 불편했는데요. 메뉴 화면을 누르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분할 화면을 직접 설정해주고 법전 앱을 다시 메뉴 화면에 들어가서 팝업 창으로 띄우는 그 과정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먼저 삼성 노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S펜의 필기감도 가장 잘 표현하고 굿노트에 들어가는 기능도 대부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PDF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점이 가장 아쉬운데요. PDF를 불러올 수 있는 앱으로는 S노트가 있지만 S노트 같은 경우에는 덱스 모드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렉처노트와 스피드 앱의 경우 시험판밖에 사용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없기에 추천 앱으로 선정하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엑소디오입니다. PDF를 열람하고 수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플렉스의 대체 앱으로 추천드립니다. PDF 열람 및 수정 앱으로서 갖춰야 될 기능은 거의 모두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텍스트를 인식해서 밑줄을 그을 수 있는 기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종류도 많고요. 하이라이트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엑소디오만큼 부드럽게 PDF를 넘길 수 있는 앱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S노트 같은 경우는 좀 딜레이도 있거든요. 이 앱의 단점을 굳이 말하자면 필기감이 썩 좋지 못하고 하이라이터 직선 기능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플렉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는 제가 거의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앱인데요. 양면 보기도 지원을 하고 학습 노트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백이 부족할 때는 학습 노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아 기능도 따로 제공을 해서 사용자 입맛에 맞게 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다른 앱과 달리 필기감이 상당히 별로입니다. 다음으로는 굿노트입니다. 필기감이 가장 좋죠. PDF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 문제를 풀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탭 6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종합해보면 아이패드와 같은 작업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서 작업은 갤럭시 S 탭 6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부용 태블릿으로서 몇 가지 단점을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펜툭티가 필기를 방해하는데요. 필기를 하다보면 손이 닿는 부분으로 태블릿이 눌려서 덜렁거리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터치 입력 오류가 있습니다. 손바닥이나 팔 등을 터치로 인식하는 오류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렇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캘린더 앱이 뜬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건데 이건 패치로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프로의 비싼 가격을 고려해보면 갤럭시 탭 S6는 여전히 좋은 제품임은 분명합니다. 결국 아이패드 프로의 화면 비율이나 크기 그리고 전용 앱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면 갤럭시 탭 S6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